매각을 결정하고 내놨는데 바로 팔렸습니다. 효자를 팔다니 나쁜 아빠인데요.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경매로 나왔던 물건인데요. 낙찰되었던 과정,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대부분 불렀고, 감정가는 3억 8천, 그리고 입찰자가 없어서 3억 4백만 원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몇 년째 긴 하락식이었고, 이 물건도 시세가 감정가 정도이거나 감정가보다 약간 아래이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8차선 대로변을 앞에다 두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 적당한 곳에, 그리고 또 물류나 이런 차량들이 유동하기 좋은 곳에 보통 이런 지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나름 월세는 괜찮았는데 만약에 분양을 받거나 또 매매로 사면 좀 거래가 잘 안 되는 약간 비인기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물건이 여기 코너 자리에 저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깔끔했고, 여기 임차인 현황을 보면 여긴 특이하게 보증금 2천, 그리고 보증금 1억, 태양력은 없었는데요. 마치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고, 또 아래에 보면 파산부에서 파산 선고, 파산 관제인 변호사 누구누구 이렇게 지정되었다는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산이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기 전에 알아보니까 미납관리비가 2년가량 약 650만원 정도 밀려 있더라고요. 적지 않죠. 자, 여기까지. 경매 사이트로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였고요. 그럼 이 정도 내용만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알아보실 건가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여기서 접고 넘어가십니다. 월세도 기록이 없고, 또 어떤 파산관제인이나 미납관리비도 많이 밀려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파산관제인 공고문이 붙어 있었고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또 안에 내부에 폐기물이나 집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경매 물건인데요. 이 경매 물건을 중앙에 두고 어떤 한 업체가 양쪽에서 4칸에서 5칸 정도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경매 물건이 가운데에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잘하면 합쳐서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임대로 내놓자 싶었죠. 경매 사이트나 경매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현장에 와야만, 단순하지만 현장에 와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낙찰은 3억 167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순위는 3억 1500 정도였으니까 140만원 정도,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죠. 올해 밀려있었던 관리비는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용 부분만 바로 납부하고 영수증 처리를 받았고요. 참고로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경배 처리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파산관제인이 아까 선임되어 있다고 공고문이 붙어 있었죠. 파산관제인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은 잔금을 낸 그날 전화 한 통화하고 문 따고 바로 명도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경매 물건에 파산관제인이 붙어있다, 그러면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가 명도 못하겠다, 시간을 지연하거나 이사비를 달라고 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 내고 문 따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 누굴까요? 요 포실에서 사용하던 업체 분들이었는데요.
낙찰자인지 물어보시더니 혹시 임대료 내놓으실 건가요? 부터 묻더라고요. 그렇게 잔금 내고 며칠 안 돼서 옆에 예상했던 이 업체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때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고요. 보증금은 2,400만원, 월세도 240만원, 보통 10달치 정도를 보증금으로 하거든요. 부가세는 별도이고요. 임대가 맞춰졌으니까 수익률표를 한번 볼게요. 감정가는 3억 8천이었고 낙찰가는 3억 1670만원,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갔고요. 적지 않게 들어갔죠. 대출을 2억 6,800 정도, 85% 가까이 대출을 받았어요. 실투자금은 5천만원 정도. 이런 모든 경비를 고려한 임대 수익률은 39.7%. 이런 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가만 고려한 단순 수익률은 9.8% 정도. 상당히 우량한 결과가 나왔죠. 임차한 업체는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보유하고 있던 9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중간에 뭐 나가겠다, 또는 뭐 누수가 있다, 뭐 여러가지 연락이나 문자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요. 실투자는 5천을 했고, 그리고 9년 반 정도를 보유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 이자는 8,400만원이 지불되었고요.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는 2억 7,360만원 정도가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월 160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에 순수익을 남겨준 아주 효자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어서 다시 경매 시장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월세 받는 물건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이 물건도 매각을 결정하고 내놨는데 바로 팔렸습니다. 효자를 팔다니 나쁜 아빠인데요.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 이건 매매계약서고요. 6억 7,500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취득 가액과 매도한 가격, 그리고 또 경비를 고려했을 때 순수 양도 차익은 3억 3천 정도가 발생했고요. 물론 여기서 양도세도 나가게 되었죠. 이 물건은 매달 현금 흐름을 보태주었고 또 괜찮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세 차익까지 안겨준 물건이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 경매 물건이 입찰과 또 낙찰 과정에서, 그리고 명도에서 또 보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부동산이 하락기라서 경매 입찰자는 저를 포함해서 3명 뿐이었고, 또 어느 정도 투자금과 실행력만 있었다면 아마 누구나 할 수 있는 물건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중 금리가 5에서 6% 정도를 유지했던 2010년 그리고 2014년까지를 대체로 경매하기 좋았던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안양 물건도 그런 시기에 잘 맞는 케이스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금리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 경매는 올해부터 예정 물건이 크게 늘고 있고, 자주 보기 어렵던 강남 주요 지역의 매물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책이나 강의 같은 곳에서는 경매 시작하기는 지금이 좋다, 당장 시작하라고 하지만 제 경험에는 초신자분들에게 시기는 무척 중요합니다.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초심자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기란 그리 녹록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어설픈 물건 10개 낙찰받는 것보다 1년에 1개를 받더라도 똘똘한 물건 하나를 낙찰받는 게 결과는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것처럼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면, 리먼 사태가 시작되던 2008년 경매 공부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 좀 어린 나이였고 예비한 바가 되면서 무게감에 절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세 아들의 아빠가 되었고 현재까지 부동산 경매 한 분야에만 몸담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양한 지역과 물건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낙찰되었던 물건들, 히스토리, 가격의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잡아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매 사이트는 스피드 옥션하고 지지 두 곳을 같이 보다가
지금 보는 사이트가 직관적이라서 옥션원 이곳으로 정착을 했는데요. 결제한 내역을 찾아보니까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꽤 오래 봤더라고요. 경매나 공매 등으로 나오는 물건이 한 해에만 5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내게 맞는 물건, 쓸만한 물건들을 찾아보면 정말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유튜브 컨텐츠를 고민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10년 넘게 경매 사이트를 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물건들,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와 특징들을 구분하는 거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간혹 나오는 보석 같은 물건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영상에서 나오는 물건들 보시고 마냥 좋다고 무작정 입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물건을 찾고 또 이런 시각으로 물건을 보는구나. 이렇게 검토를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를 해보시고 검토하시다 보면은 아마 앞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기까지 안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이곳 유튜브 공간에서 작게나마 돕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